안녕하십니까. 저는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가위 모기의 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를 다루는 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전자에 원치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원하는 부분을 넣는 편집하는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전자의 잘못된 다른 부분을 제거해서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의미합니다. 최근 이러한 유전자 가위 기술을 모기에 적용해서 질병 퇴치에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유전자 가위의 신뢰 가능 여부, 돌연 변이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생태계 문제 발생 가능성을 근거로 이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로 드라이브 유전자에 대한 저항성이 등장하여 유전자 드라이브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는 드라이브 유전자로 변환되지 않는 저항성을 가지는 돌연 변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넬 대학교의 연구진들의 연구에 따르면 초파리에서 유전자 드라이브에 대한 저항성 돌연 변이가 적게는 4%, 많게는 56%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저항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의도와는 다르게 생물종 개체군 내에서 확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 전략은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 이처럼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전자 가위로 인하여 의도치 않은 돌연 변이가 생겨나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가위는 표적 지점이 아닌 곳을 절단하는 등 여러 가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웰컴 생활연구소의 연구진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 가위가 표적 지점에서 정확히 작동을 하더라도 이후 세포의 자연 반응으로 인해 염기서열의 결실, 삽입, 그리고 재배열이 무작위적이고 대량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이것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도치 않은 변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DNA의 변화는 다른 유전자의 발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돌연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체 편집에 의해 야기된 유전체 손상은 병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모기의 등장이나 원치 않는 멸종 등 과학자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 발생하여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기는 피식자로서, 포식자로서, 그리고 흡혈 동물로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러한 모기가 없어지는 경우 모기의 포식자나 모기에 의해 영향을 받고 수분을 하는 동식물들 또한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태계가 얽혀있는 방식은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모기의 흡혈을 피하기 위해 해마다 특정 시기 순록대에 대이동이 일어나는 등 사소해 보이는 생물일지라도 그 영향은 지대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로 인해 단시간에 유전자를 퍼뜨리게 된다면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보다도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훨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인류가 모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극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충이라고 하더라도 생물의 유전자를 임의로 자르고 편집하는 것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 모기의 이용은 위험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성적 첫 번째 토론자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과학기술은 항상 인류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며 우리의 삶의 행복도를 높여오며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 야생동물 중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물은 모기입니다. WHO 조사에 따르면 모기가 숙주인 대표적인 병원체인 말라리아의 경우 매년 40만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고 2억여 명이 감염되며 약 20여 명 정도가 그 말라리아의 감염 위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댕기열, 황열병과 같이 모기가 옮긴 또 다른 질병들의 위험성도 그 말레리아에 준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지카 바이러스와 같이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신종 바이러스의 등장 역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일례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말레리아가 발생한다면 대부분 3일열 말레리아 형태로 발생하지만 만약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열대야가 가속된다면 굉장히 현재의 방역 대책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열대성 말레리아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모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결국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모기의 개체수 자체를 감소시켜 이러한 모기가 일으키는 문제들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은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 세대에 이루어진 유전자 조작이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적은 수의 모기를 방사하거나 변형시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확산성을 가지고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일례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채채파리나 일부 파리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된 SRT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임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으나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컷 모기가 갖고 있는 성적인 경쟁력이 부족하여 이것이 모기의 경우에는 적용되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현재 새롭게 개발된 RID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수컷 모기에 대한 유전자 변형만을 유도하여 그런 방식으로 더 효과적인 확산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 변형에 대한 안정성 역시 과학자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원 상태로 되돌리는 역 드라이브 기술에 대한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가진 기술이 적용된 모기가 자연계에 방사되었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수학적 모델 역시 충분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교해야 될 것은 결국 인류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기가 갖고 있는 해악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의 재래적인 정책들과의 비교 역시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래적인 방안은 굉장히 큰 사회적 환경과의 연관 관계를 갖습니다. 마이애미 밀러스쿨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지어 굉장히 모기 방제가 용이한 도시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모기를 방제하기 위한 정책은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인프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약 말레리아 사상자의 90%가 아프리카에서 나온 점을 생각한다면 일부 도시화 지역, 어떤 선진국 같은 지역에서는 말레리아 방제가 어떤 재래적인 방안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같은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적인 방안만으로 이러한 모기 문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WHO가 시도하는 말레리아를 어떤 퇴치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어느 정도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맞나 이 40만 명의 사상자라는 이 거대한 규모로 생각해봤을 때 그 일부분의 부분적인 성공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완전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술은 바로 그 말라리아 사상자 40만여 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고 2억 명에 달하는 감염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전자 조작 모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야생에서는 모기 집단에서 유전자 드라이브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돌연변이가 출현해서 유전자 드라이브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는 개체수를 감소를 이제 주요로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에는 개체수를 감소하는 방법도 있고 개체수를 유지하면서 다른 말라리아 같은 거에 억제성을 넓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방금 얘기했듯이 개체수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이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실제로 말라리아를 억제하는 또는 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럼 모기가 이로 인해서 멸종한다면 생태계에 큰 영향을 유발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찬성 측에서 얘기했듯이 수생 유충과 같은 모기의 주된 유충인 장구벌레 또는 수분이 모기에 의존적이다 같은 근거를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제시한 근거로는 포브스나 네이처지에 실린 네이처지 2010년에 실린 칼럼에 따르면 수분이 모기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또한 독점적이지 않아서 모기가 실제로 멸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들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수분이 아니더라도 모기에 의한 피식자나 포식자 그리고 모기 자체가 질병을 매개해서 동물들의 어떤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개체수 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모기 말고는 다른 곤충이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는 전체 3,500종의 모기 중 약 20여 종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타겟세팅을 하고 있는 것은 20여 종의 모기뿐이며 전체 모기를 말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20여 종의 모기가 없어지더라도 나머지 3,500여 종의 모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의 환경에 큰 문제를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3,500명 중에 말라리아 없는 20여 종의 모기가 전체 모기에서 우점종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수평적 유전자 전달을 통해서 한 종의 모기에서 변형된 유전자가 다른 종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새로운 돌연변이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유전자가 이동되더라도 다른 기능을 하는 유전자에 적용되는 등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희가 실제로 그것이 실험이나 또 다른 임상실험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아직 확실히 검증된 이론이 아니며 또한 이종교배는 모기에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평적 유전자 이동은 이종교배랑 관계없이 진핵생물에서도 많이 관찰되고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식물과 동물에서도 흡혈곤충에 의해서 트랜스포존이 옮겨진 현상은 많이 관찰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임상실험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역드라이브 기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드라이브 기술이 오히려 돌연변이를 더 촉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드라이브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크리스퍼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미 유전자 드라이브가 진행되는 것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돌연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른 추가적인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굉장히 연구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2017년에도 벌써 여러 편의 논문을 통해서 역드라이브가 충분히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발전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유전자 가위 외에도 현재 모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생명공학적으로도 직접 가위처럼 염기술을 절단하지 않고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크리스퍼 I나 크리스퍼 A라는 기술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가위만이 이런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유전자 가위가 현재까지 알려진 기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40만 명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인류에게 중요한 진단을 미치고 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서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현재 가장 큰 높은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크리스퍼 I나 크리스퍼 A를 이용한 유전자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특이성도 훨씬 더 좋고 역드라이브를 사용할 필요 없이 복구하기도 굉장히 쉬우며 또 돌연변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더 좋은 방법을 있는데도 굳이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다 필요하지 임상시험 같은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해서는 활발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논문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가 가장 유망받고 있는 분야가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의 책을 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단순히 말라리아 같은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가 아니라 새로 출시된 신종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생태계 파괴가 실제로 수분이 모기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점적이지 않다는 사실 인정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수분이 모기에 의해서 의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네이처지의 2010년 연구나 포브스지의 연구와 같이 수분이 모기에 의존적이지 않으면 충분히 대처 가능하고 모기가 독점적으로 어떤 환경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지역에서 모기가 하는 역할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순록대 대이동에 대해서 툰드라 지역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툰드라 지역에서 순록대를 대이동시키는 모기가 무슨 종입니까? 인간처럼 피를 파는 똑같은 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종이 말라리아로 옮기는 모기 종입니까? 그것은 말라리아를 옮기는 것은 인간이 원래 툰드라에 모기가 가게 된 것이 인간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라리아 바이러스 옮길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간의 피를 빠는 모기인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인간의 피를 빠긴 모기 중에서도 말라리아를 옮길 수 있는 모기는 또 특정적인 건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대의 대이동을 할 때 사용되는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입니까? 말라리아를 옮기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탈렌이나 크리스퍼 유전자에 대한 크리스퍼 유전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탈렌이나 징크핑거 등 이전에 여러 가지 유전자 조작 가위가 있었는데 이에 비해서 크리스퍼는 20개의 정도의 유전자를 찾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이것이 훨씬 더 정확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크리스퍼 자체가 어쨌거나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고 또 방금 말했듯이 크리스퍼보다 분명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존재하고 현재 2015년에 노벨 생리학상으로 말라리아 모기 치료제가 개발된 것들 그런 식으로 많은 방법들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른베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른베니가 실제로 환경에 나타난다면 그것이 도른베니가 된 모기 자체에게 이로운 점보다 해로운 점을 더 많이 가져다 존재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도른베니가 일어난 모기가 실제로 더 해로운 점을 많이 갖게 되면 세수가 짧기 때문에 더욱더 세수가 빠르게 증가하면 금방 도태된다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성측에서 반대측에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도른베니가 발생했더라도 이것은 모기의 짧은 한 살이 인해서 빠르게 세대수가 반복하면서 금방 도태될 거라는 사실 저희 측과 반대측 모두 인정하고 계신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한 크리스퍼 가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자면 여러 가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유전자 가위 모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했듯이 크리스퍼 I나 크리스퍼 A 같은 신기술이 있고요. 또 현재 말라리아의 치료법 자체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퍼 I나 크리스퍼 A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퍼 I나 크리스퍼 A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퍼랑 크리스퍼 I, 크리스퍼 A의 다른 점은 이들은
뉴클레아제라는 이제 자른 효소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는 게 없이 그냥 유전자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발현을 조절하기 때문에 훨씬 더 특이적이고 돌연변이가 낫다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하듯이 지금 가장 임상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유전자 드라이브고,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드라이브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반대 측에서 들었던 근거 중에 초파리가 4%에서 56% 정도의 돌연변이율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제 모기의 경우에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초파리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모기에서도 유전자 드라이브 실험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기의 유전자 드라이브를 빌 게이츠 재단에서 한 결과 2년 안에 모기 개체수를 99%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고, 실제로 플로리다주에서 댕결을 옮기는 모기에 대해서 실험실이 아니라 자연에서 모기를 풀어놓은.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다양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99%의 모기를 줄이고 플로리다주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냈죠. 맞습니까? 맞죠? 사실 의미 있는 결과라기보다는 그 결과가 원래 있던 모기 개체군보다 훨씬 더 많은 유전자 조작 모기를 넣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드러났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반대 측에서도 지금 자료 조사를 해주셨듯이 저희가 자료 조사와 같이 도구를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많은 임상 실험과 지금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제 이거 얘기하겠지만 수학적 모델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아직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유전자 조작 모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박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측에서는 저항성 그리고 돌연변이의 위험성, 마지막으로 생태계적 측면에서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모기의 이용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는 SIT라고 원래 사용했던 기법보다 더 나은 RIT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성과 원래 있던 방안이 별로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멸종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있는 방안도 충분히 더 발전해 나가면 유전자 가위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타당성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역드라이브를 주장하셨는데, 이는 아까 말했듯이 또 다른 돌연변이를 야기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를 하고 역드라이브 했을 때 그 사이 간격 동안 새로운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는 크리스퍼를 유전자 드라이브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다른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퍼에 대한 연구가 채 10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 뜨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이나 혹은 원래 사용되고 있던 치료법들을 좀 더 개발한다면 크리스퍼를 사용해서 굳이 생태계나 이런 안전성적인 측면에서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질병을 위해서 만든 유전자 가위 모기가 오히려 인간에게 해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며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편집을 이용할 경우 발생할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저희는 다시 한번 논리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팀 측 반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중요하게 이해하고 싶은 것은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그런 다른 기술들과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장 많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라든가 항말라리아제 또는 ITM과 같은 무기장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원래부터 이전 반대 측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전부터 사용되는 기술과 함께 유전자 드라이브를 사용한다는 것이 저희의 주장인 것입니다.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충분히 발전되어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그때 이것을 적용하는 것도 괜찮고, 그걸 벌써부터 이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임 무기를 이용하는 경우 반대측에서 주장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게 생태계 파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생 유충과 모기가 이것이 유전적이지 않고 또는 독점적이지 않다는 점 반대측에서 인정해 주셨고, 또한 순록대의 개이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말라리아로 옮기는 모기인지 또는 말라리아 옮기는 모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모기인지 조사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다른 말라리아를 옮기지 않는 다른 모기에 의한 생태계 파괴는 실제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만 공격을 했을 때는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생태계적인 영향은 포브스나 네이처지가 말한 것처럼 실제로 크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역드라이브에 대해서 저희에게 반박을 하셨는데, 역드라이브가 이제 더 많이 퍼진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되돌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유전자 조작 기술을 대처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역드라이브, 멀티플래싱, 또 2017년에 발표된 수학적 모델링까지, 실제로 수학적 모델링 논문에서는 어떤 결과를 제시하냐면,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과 함께 수학적 모델을 접목시킨다면 적시적소에 이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유전자 조작 모기가 혹시 이상해지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것은 연간 40만 명을 죽이고 있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셨듯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완전히 제대로 연구되기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반대 측에서 주장해 주신 다른 크리스퍼 I나 A 기술 역시 굉장히 짧은 지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대체 방안이 아닌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종에 있는 모기의 말라리아를 무력화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술, 또 지금 이만큼 말라리아에 대한 시급한 상태에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바이고요. 말씀해주신 다른 기술들은 현재 정확한 임상 실험 결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굉장히 짧게 발달되어서 그만큼 아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다고 말하셨는데 제시해주신 다른 기술 역시 그런 문제점을 더욱더 심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카 바이러스로 이용해서 이제 신종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벡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이제 이후로 추가로 듣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인간의 목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간 40만 명 또 연간 2억 명이 감염되고 있는 이 위험한 말라리아라는 질병을 굉장히 시급하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찬성 측 2차 교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입론 과정에서 어떤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발생한 DNA 서열 돌연변이가 그 크리스퍼와 건들지 않는 어떤 다른 서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다른 서열을 의도치 않게 돌연변이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네이처지에도 발표된 바 있듯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정확한 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인론에서 얘기했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영국 웰컴생어 연구소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표적 유전자에 정교하게 잘 작용을 하더라도 그게 세포가 다시 복구를 하는 기작에서 근데 여기까지 부작적인 듣겠습니다. 기작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표적 유전자에 제대로 작용했다는 뜻은 결국 저희가 표적으로 한 그 유전 서열에 작용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서열 내에서의 돌연변이 일어나지 과연 그 다른 서열의 돌연변이까지 퍼질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크리스퍼 A는 현재 어느 시점부터 연구 개발되기 시작했나요? 특히 유전자 드라이브를 기술할 수 있는 정도에서. 네, 크리스퍼 I나 크리스퍼 A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충분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크리스퍼 또한 신기술이고 네, 이거에는 차이가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크리스퍼 A나 크리스퍼 I는 결국 전사 과정에 대해서 전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술이라고 하시는 데 맞나요? 네. 전사 과정, DNA RNA의 전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조절 효과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만약 그렇다면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DNA 서열의 돌연변이 자체, 크리스퍼가 이루어낸 돌연변이는 그 서열에 국한된 결과지만 어떤 전사 과정에서 전사 과정 자체를 총괄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 기술이 발견된다면 그 전사는 결국 DNA가 RNA를 전수되는 모든 과정에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크리스퍼 A나 크리스퍼 I가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소적인 지역에서 어떤 한 종이 멸종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십니까? 국소적인 지역에서 어떤 뭐 바이러스나 이런 여러 가지 생태학적인 이유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재래적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재래적 방안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제나 아니면 혹은 어떤 여러 가지 뭐 그런 식의 백신과 같은. 그렇다면 결국 재래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고 어떤 여러 가지 크리스퍼 A나 크리스퍼 I 같은 다른 유전 조작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지금 활용될 수 있는 건 재래적 방안일 텐데 그럼 그런 재래적 방안이 아직까지는 비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겁니까? 네, 당연히 재래적 방안의 경우 비효과적인 부분이 일부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신약 개발이나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유전자 조작, 그러니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모기를 이용해서 어떤 모기 수를 감소시킨 결과에 대해서 뭐 빌 게이츠 재단이나 아니면 옥식대 같은 회사에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만약 유전자 가위를 적용했을 때 그런 효과가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면 결국 크리스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떻게 99%에 대한 개체수 감소나 아니면 이제
이제 옥시테이크 같은 경우 이제 브라질에서 댕기열을 먹인 오길 80%의 개체수를 감소시켰다고 하는데 만약 그러한 경우에는 도대체 돌연변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그 효과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옥시텍 회사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그런 회사에서 임상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결과를 조작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은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툰드라 그 모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중립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역시 만약 크리스퍼의 돌연변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99%에 달하는 개체수 감소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리아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말라리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말라리아 치료자가 어떤 전체적인 말라리아 사상자를 어떤 구제해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어떤 그 아까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고 하신 그리고 이미 현재 시판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라리아 치료제 역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특정 종 말라리아의 경우에 대해서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말라리아의 종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인간에게 옮기는 열원충은 4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신약이 발견되고 있고 그 투유유 박사가 했던 것은 실제로 매년 여기까지 10만 명의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세포 안에서 작동할 때 의도치 않은 변이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찬성팀에서는 그러한 실험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제대로 작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제대로 작동하더라도 제대로 표적 서열을 반영을 하더라도 그 추가적인 몇백에서 몇천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저는 만약 돌연변이가 위험이 되는 경우에 그런 유전적 변형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서 세대에 걸쳐서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 크리스퍼가 의미하는 그 표적 유전자 정확하게 전 정확하게 몇백 몇천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서열 자체에만 그 사이에 국한돼서 변형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 정도 어떤 굉장히 큰 기능의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서열에서 조금만 더 벗어나서 몇백 몇천 염기 서열이 변형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억제자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작동자로 작용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 기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퍼 유전자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갖고 있는 강점,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유전 서열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안전성을 위한 대책을 생각한다면 그 유전 서열이 조금 변형이 있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기능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점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그 서열을 선택할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런 큰 규모의 DNA 변화가 그런 기존 분석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이유는 기존 기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 짧은 특정 구간에 생겨나는 염기서의 변화만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벗어나 더 넓은 영역에서 일어난 DNA의 대량 결실 그리고 재배열을 포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어떤 구간이 넓어질 때의 경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면 세대의 변화가 길어지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두 경우 모두 돌연변이 자체는 관측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해주신 수평적 유전자 전자도 역시 돌연변이의 일종 아닙니까? 자연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하지만 문제는 그 돌연변이가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그 유전자 가위 기술로 인해서 굉장히 그 극심한 유전적 변형이 누적되냐의 문제인데 저는 그 유전적 변형이 어떤 굉장히 어떤 국한된 유전 서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면 그 국한된 어떤 서열에서만 이용이 된다면 극심한 수준의 돌연변이에 의한 피해는 우리가 흔히 자연에서도 돌연변이가 항상 일어나듯이 그 수준에 그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옆드라이브의 수학적 모델이 충분하다고 하셨지만 이에 대한 임상 실험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나요?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자연의 유전자 조작 모기를 방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수학적 모델링인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실에서의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것이 결국 어느 정도 확률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적 드라이브 기술이 방사되었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를 모델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수학적 모델이 현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도 똑같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 번째 드라이브가 실패한 상황에서 두 번째 옆 드라이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드라이브 기술의 성공률은 50% 이상인데 만약 그런 역드라이브 기술이 근데 어떤 그런 연구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이 인정되겠지만 어쨌든 크리스퍼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세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작용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 번째 드라이브 기술이 실패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 상황에서 역드라이브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크리스퍼 기술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그 어떤 유전 서열의 변형이 어떤 국한된 부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수컷만 변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신기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멸종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쪽에서 뭔가 의사 전달이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건 결국 수컷 모기의 유전자 변형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개체 수를 감소시킨다는 것. 결국 어떠한 기술을 사용하든 개체 수 감소가 목적이라는 점은 동일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개체 수가 감소하는 경우에 유전자 드라이브는 확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순식간에 멸종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의 위험성을?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개체 수 감소라는 분명한 목적은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멸종에 이르는 것까지가 어떤 그 유전자 조작 기술의 어떤 확장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기의 개체 수 감소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나요? 어떤 모기가 갖고 있는 생태학적 지위에 대한 연구는 저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러 가지 대체제들이나 애초에 수생 유충이라는 것이 좀 모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모기는 어쨌든 그 3,500여 종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 종의 멸종이라는 효과가 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찬성 측 재반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언제나 유전자 변형 모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 위험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 측에서 말하는 그 위험성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특히 DNA 서열의 돌연변이가 물론 일어날 수 있으면 항상 우리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돌연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평적 유전자 전달로 인한 어떤 확산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수평적 유전자 전달은 항상 진핵생물의 경우에는 항상 진핵생물과 어느 정도 정교해진 동식물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수평적 유전자 전달 자체는 그렇게까지 큰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크리스퍼 기술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은 그 특정 유전 서열 자체로 국한된 변화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위험성 자체는 충분히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유전자 기술의 대안으로 알려진 크리스퍼A나 크리스퍼I 물론 이것이 그리고 특히 이것은 아직까지 굉장히 신기술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전사 과정에서의 변형을 주도하는 크리스퍼A나 크리스퍼I의 위험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40만 명의 사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적 방안이 비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적 방안의 비효과성은 물론 말라리아 치료제나 말라리아 백신이 현재 추가적으로 개발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40만 명의 희생자가 생기고 있고 WHO의 프로젝트 하에서도 2030년까지 90%를 감축시키는 건 목표지만 40만 명의 사상자라는 그 거대한 규모를 생각한다면 10%만 되더라도 약 4만여 명의 사상자입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재래적 대안을 제외한 어떤 형태로든 굉장히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이고 지금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현재 가장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는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한 유전 드라이브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모기 전체 종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극과 같은 곳에서 모기가 굉장히 주요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희의 주요한 대상이 아닌 모기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의 모기가 갖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모기는 생태적 환경 내에서 대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 역시 저희가 인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위험성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찬성 측에 대한 반대 근거로 의도치 않은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역 드라이브가 신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른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유전자 가위 이외에도 현재는 모기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생명공학적으로도 염기서열의 절단 없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크리스퍼I나 크리스퍼A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가위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앞서 전사를 조절하는 것이 전사 조절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전사 인자나 억제자
작동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적이고 오히려 크리스퍼 가위보다 훨씬 더 돌연변이율이 낮으며 문제 시 복구되기도 쉽고 특이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크리스퍼가 현재 많이 연구가 되었다고는 하나 크리스퍼 기술 자체 역시 신기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종 바이러스 등 시급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른 기술도 있는데 더 위험한 유전자 가위를 지금 시급하다고 무작정 도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문제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이 아니라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겁니다. 그리고 모기의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기가 유발하는 동물 전염병은 생태계에서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서 언급된 모기의 다른 생태적 지위인 식물, 수분, 주요 피식자로서 역할이나 이런 거는 다른 동물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기의 전방위적 동물 개체수 조절 능력을 대체할 곤충이나 벌레가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 생물체가 있었다면 진짜 모기와 비슷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기와 더불어 인류에 주적이 되었을 테니 말입니다. 특정 생물종의 번성이 또한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해서 생태계 하나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모기의 개체수 조절자적 역할은 앞서 언급된 수분, 피식자로서의 역할보다 훨씬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많은 근거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 모기의 이용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크리스퍼 아예 없이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고 딜레이도 남편 쪽의 의견 바꾼 거. 근데 우리는 어쨌든 DNA 지금 장점 연구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말라리아가 연간 40만 명을 사망시키고 2억 명을 감염시킨다는 점에서 시급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 교수는 모기 조절 프로그램을 시행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유전자 드라이브가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제어 방식에 의해서 실패를 한 것이지 실제로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전자 드라이브에 대해서 저희가 특징을 지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는 생태계에 파괴를 미친다 또는 의도치 않은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등의 주요 논지를 세우셨는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의 포브스나 2010년 네이처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했고 이로치 않은 돌연변이 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또 빠른 세대수를 거듭하면서 더 빠르게 도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반박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기에 대한 생태적인 지위 역시 교차 조사를 통해서 모기의 생태적인 영향이 없다는 것을 반대 측과 찬성 측 모두 시인을 하였고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유전자 가위 중에서도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한 정확한 반박은 저희가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존의 제어적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제어적인 방식은 살충제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데 유전자 가위 기술이랑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전반적인 모든 모기에 대해서 말라리아나 댕기와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이 시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전자 기작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까지도 현재 과학자들이 안정성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말씀해드린 여러 가지 기술 2017년, 2018년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이 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 또는 의미 있는 결과를 계속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면 더 이상의 이제 안정성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시 여러 가지 문제점 역시 아직도 신기술이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일 뿐이지 다른 유전자 I나 A 기술 역시도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아직 개발 과정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유전자 가위 모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서 기술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저희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가지는 수많은 문제점과 그리고 실험실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성공한 제대로 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찬성 측에서 계속해서 오해하신 점이 존재하며 저희는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다는 논제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어폐가 있으며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유전자 가위라는 다른 기술 이것은 합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는 이론적 실험인 빌 게이츠 재단의 경우를 실제 사례로 인식하셨으며 이 부분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역드라이브 기술 및 다른 보안책들 또한 오히려 더 많은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많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에 이를 대입하는 것은 역시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방법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다른 치료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급하다고 섣불리 채택해서 인간의 생명을 때린다는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에 반대합니다. 유전자 드라이브보다 훨씬 더 지금 이용하고 있는 크리스퍼보다 아까 말했듯이 크리스퍼 I나 크리스퍼 A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며 시급하다고 해서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매년 40만 명씩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그것이 확실히 작용할지도 모르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른 곳에 기회비용으로 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질병 퇴치를 위한 유전자 모기의 이용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